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오늘 이 위기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제가 오늘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인사이트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까지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부동산 폭등 시장을 지나왔습니다. 자, 그때는 딱 두 분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만 나눠져 있었죠. 소유하신 분들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왜? 자고 일어나면 몇백씩, 아니 몇천만 원씩 올라가는 시장이었죠. 반대로 소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만큼 빈자로 전략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받는 시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근로소득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막대한 상승장을 기록하였죠. 그로 인해 이때 나온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급격한 상승장을 기록한 지난 한 해였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되게 됩니다. 안 되겠다. 나도 이제 사야겠다.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담보대출, 신용대출, 사금융까지 손을 대면서 무리한 빚을 져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거품이 끝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막차를 타신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자, 이분들은 사자마자 보합 및 하락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전의 시절을 생각하며 아니야, 곧 좋아질 거야, 또 오를 거야,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한정 버티기 모드로 돌입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변수를 만나게 되죠. 바로 그것은 제로금리에서 7%대라는 말도 안 되는 금리 상승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최근에 높아진 대출 금리를 결국 버티지 못해 경매로 넘어오는 매물이 폭등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례적인 경매 건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가장 많은 부동산들이 경매 법정으로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매 신청 후 법원까지 나오는 기간은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22년도 초부터 중순까지 급격한 상승장에 매입했던 집주인 분들이 결국 높아진 이자를 버티지 못하여 현 시점에 경매로 나오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매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당연히 낙찰가율 또한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죠. 예를 들어 개발 호재가 없는 빌라, 미성숙된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가, 공급량 폭탄을 맞은 지식산업센터, 마지막으로 원룸형 오피스텔까지 끝도 없는 하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들은 최소 2회 이상, 많게는 4회까지 유찰되어 반값 이하의 낙찰이 속출되고 있는 시점이죠. 특히 아파트 대체제인 빌라의 경우 요즘 이슈가 많이 되죠.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으로 인해 선호도가 줄어들며 재주인을 찾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냥 싸다는 이유로만 덥석덥석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잘못 사면 어떻게 되는지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시세는 2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1회 정도 유찰되어서 1억 7천 정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시세가 2억이니까 그냥 싸니까 1억 8천 정도 입찰하에 낙찰을 받습니다. 그렇게 명도하고 잔금 내고 어영부영 하다가 한 3개월 정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팔려고 시세를 딱 보니까 해당 아파트가 하락장을 맞아서 1억 5천만 원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낙찰자는 결국 3천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러니 그냥 싸다고 1차원적인 생각만 가지고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경매의 매물이 쌓이고요, 낙찰가율이 떨어지면요, 한동안 집값의 하락을 알리는 하방 압력이 작용되게 됩니다.
또한 장기간 동안 부동산 대세 하락장을 알리는 시그널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금리 상승 여파와 동일합니다. 기축통화가 되는 미국이 장기간 동안 현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사실을 발표하였죠. 우리나라 또한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락 시그널은요, 자꾸 커져만 가는 가계대출, 경고 및 내수 경기 침체 사항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계대출이 높아지고요, 내수 경기 침체 사항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러면 국민들은 근로소득을 해서 아니면 사업을 해서 버는 돈보다 대출이자가 더욱 높아지기에 상환 여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체가 진행되면서 이자는 이자를 불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 부동산 경매 시장으로 속출되며 과잉 공급으로 인한 하락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저출산 및 고령화의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면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들은 사라지게 되고 미래에는 집들이 남아 돌아서 집값은 무조건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당연히 인구가 감소되면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 피해가 직격타로 발생되게 되죠. 거기다가 지금은 3기 신도시 포함 270만 호의 공급의 폭탄까지 줄지어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대응은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인구수 증가를 위한 수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민 수용 및 출산 장려에 대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곤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저출산에 대한 문제 해결은 절대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고자 대출 제한이 지속되는 악재와 내년에 총선을 위해 집값을 최대한 안정화시키려는 정책까지 적용되어 현재는 보합 및 하락장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아무 경매 물건이나 그냥 싸다고 덥석덥석 낙찰받으시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폭등하는 경매 물건 속에 정확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야를 하루빨리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는요, 가짜 돈입니다. 실물 자산으로 바꿀 때 교환하라고 만든 일정의 징표와도 같은 것이죠. 재난지원금이다, 상생지원금이다, 이런 명목하에 현재 시중의 돈이 지속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매년 소비자의 체감물가지수는 5% 이상 반등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가짜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닌 실물 자산을 소유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모든 투자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합니다. 남들이 살 때 따라 사시면요, 절대 싸게 못 사요. 남들이 사지 않을 때, 그것도 우리는 경매를 통해 반값 이하의 양질의 부동산을 매입한다면요, 이거는 우리에게 기회로, 찬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요, 함께 이 장에서 준비하면서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상승할 때, 올라갈 때, 그럴 때 준비하면 늦습니다. 남들 살 때 같이 사면요, 버블을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미리 준비되고 기다린 자에게 기회는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저와 함께 그 성공의 골목에서, 길목에서 같이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양질의 영상과 현장감 있는 부동산의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우량한 영상들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님 복스럽게 생겼어요. 얼굴에 복을 가지고 계세요. 안되겠다. 아유, 복 잘라드려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잘라 가져가세요. 복 좀
잘라 가져왔어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막 크진 않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크진 않는다. 그래서 복처럼 생겼다. 감사합니다.